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꿰뚫어 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던 8월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가장 컸던 8월을 보냈는데요. 과연 9월은 어떨지 한번 먼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국의 이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에도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경로가 매우 좀 험난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첫 번째로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너무 늦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 실패에 대한 얘기,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때리는 그런 구간도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이 예상 밖의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청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머니 무브에도 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8월 첫 3거래일 만에 6% 정도 빠지면서 시가총액이 뭐 한 3조 달러 정도 증발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던 그런 8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모습도 나왔죠. 결국 이 고용 냉각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됐고 또 무엇보다도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2분기 이익 성장이 2021년 이후에 최고더라.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에서는 걱정할 부분이 없더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좀 덜면서 시장에 좀 반등을 이끌었던 그런 8월의 좀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만 8월의 시장 반등을 좀 보면요. 그 이전의 시장의 랠리,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AI 수혜주에 집중됐던 그런 랠리와는 좀 성격이 달랐죠. 결국은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필수재 업종이라든지 헬스케어 또 부동산과 같은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업종이 8월 달 또 막바지에 시장 반등을 이끌었던 그런 섹터라고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8월의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미 왔습니다. 9월 증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9월은 미국 증시에서 가장 안 좋은 달이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9월 달에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28년부터 집계를 했을 때도 하락 사례가 53번, 상승 사례가 42번으로 하락 확률이 가장 높은 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표로 좀 종합을 해보더라도 S&P 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 4.7%로 9월에 매우 좋지 않게 나왔고요. 5월 달이 뭐 한 마이너스 4.68%, 또 10월이 마이너스 4.6%인데 이거를 제치고 최악의 달로 9월이 기록이 됐었다는 점을 일단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 왜 9월 달에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냐를 보면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여름 휴가에서 복귀를 해서 연말까지 뭐 쭉 좀 지켜보면서 뭐 세금 문제로 좀 정리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또 비용을 많이 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출을 좀 줄이는 아니면은 주식을 좀 팔아서 좀 비용을 충당하는 이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매년 9월에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다시 한번 9월 달에 역사적인 성적표를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살펴봐야 하는지 좀 요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는 이제 9월 5일에 브로드컴이 7월 결산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가 시장의 또 향방을 좀 결정지을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일전에도 엔비디아가 실적에서 한번 서프라이즈를 빵 터트리면은 그 이후에 AI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되면서 시장 전체에 어떤 랠리를 이끌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는 기록하기는 했지만 지난 몇 분기 대비해서는 그 서프라이즈 정도에서 실망감을 좀 안기면서 시장의 랠리를 견인하지는 못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브로드컴이 특히 이제 AI 관련한 매출이 32.5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매출 그리고 EPS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또 AI 관련한 매출에 대해서 회사에서 가이던스로 110억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전분기에 100억 달러에서 상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AI 관련주들의 뭐 부활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장의 랠리를 이끌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기 이벤트는요. 9월 6일 날 발표가 되는 역시 8월 고용보고서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는 한 16에서 17만 명 정도로 전달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표에 따라서 결국은 9월 말쯤에 FOMC에서 B컷 50b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애플이 이제 아이폰 16을 9월 9일 날 이제 발표를 합니다. AI 기능이 탑재된 온디바이스 기능이 탑재된 첫 아이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지분을 반 정도 정리를 하면서 좀 회의론이 다시 한번 일었던 바가 있었죠. 하지만 애플은 또 애플입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만큼 이번 이벤트에서 다시 한번 주가 랠리를 견인할 수 있을지 이런 세 가지의 단기 이벤트를 좀 일단은 좀 대비를 하시면서 9월의 초반에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종목과 관련된 헤드라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기잡기가 이제 끝난 것일까요? 중국에서 이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종료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내용이었죠. 중국의 반독점 기구 SAMR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알리바바가 반독점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감독해왔다. 근데 결과적으로 좋은 분위기, 결과가 나왔다라고 종합을 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이 기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리바바가 판매상들의 타사 플랫폼에 대한 입점을 막는 양자태기를 강요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82.3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년간 이 조사가 이어졌던 바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번에 매조지를 지었다라고 발표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프리스 같은 IB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강조를 했다. 그리고 규제에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동안의 규제 이슈 때문에 알리바바의 주가가 지난 2020년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경쟁 심화라든지 중국의 소비 경기 위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이제 규제 이슈가 그동안의 주가를 눌러왔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리바바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알리바바의 주가가 이제는 오를 수가 있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 가지만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두들 알고 계시듯이 주가라는 거는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급성장하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확장을 하고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지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이 포드 PR, 알리바바의 추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0년대 이전에는요, 굉장히 좋은 그런 PR 수치가 나왔습니다. 20배에서 30배 사이, 그러니까 성장주로서 그 걸맞는 밸류에이션을 시장에서 받아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작년에는 한 자릿수까지 8배, 9배까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을 만큼 최근 수년간 반독점 규제 그리고 조사가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매우 좋지 않게 눌러져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첫 번째는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매출이라든지 이익 성장 모멘텀도 꺾인 것도 사실이었죠. 예를 들어서 최근 4개 분기에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역성장을 하는 그런 분기들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이슈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눌러있던 밸류에이션의 일부 회복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하다,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하겠죠. 더불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신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당 회계연도에서 차기 회계연도로 가는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단 한 8% 그리고 이익도 12%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장주로서의 그런 성장이 또 나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이익 성장세의 재가속화도 밸류에이션 확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역시 좀 AI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례로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뭐 텐센트라든지 바이두 등의 중국의 빅테크들이 상반기에 AI 관련한 캐펙스 투자를 500억 위안을 집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2배 넘는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다, 더욱더 확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미국의 중국 때리기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소비 경기에 대한 의구심도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렸던 AI 관련된 투자가 얼마나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줄지가 알리바바의 주가의 또 향방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